그 시절 한 교수의 동생이 주식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IT 쪽이 성장해서 인터넷 부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동생이 계좌를 만들어서 10만 원을 넣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형은 고스톱밖에 칠지 모르지. 돈 넣고 빼고 그러다가 잃을 때보다 딸 때가 많으면 윈. 그때 전문 서적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막상 시작해보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적도 많지 않았으니 지식이 부족하지. 또 증권사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당시에 한번 사고 팔면 1%가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단타도 안 하셨겠네요.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회전율이 높여서 승부를 봤죠. 증권사의 수수료와 세금을 합하면 1.3%니까 하루에 30번 정도 매매하면 39%의 원금이 까이는 것이었다. 원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 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잘 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세요. 아니요, 그 당시 쉬었습니다.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역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래도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좋은 주식은 시장에서 인기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 매수 세력이 보입니다. 순간 변동폭도 커지고 변동폭이 의한 상승 추세라든지 박스권이라든지 하락 추세에서도 V자의 반등이 나온다거나 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구간에 캐치해서 수수료 이상의 수익만 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말은 쉬운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 의자를 만들어봐. 보고 만들어 온 건데도 안 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적당한 비유입니다. 연예인이나 예술가 끼를 가지고 있듯이 주식 투자자들도 분위기라든가 남다른 촉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처음에 어떤 종목으로 재미를 보셨나요? 그것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나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락하던 시기였는데 우리 시장은 덩달아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손해를 보는 시기였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손해니까 보유 안 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가가 급락하지만 곧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주식,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계속 딱 이거 하나. 우리 같은 깜깜이는 그런 걸 고르는 것이 문제로세. 우리나라는 변동폭이 크지 않아도 자잘한 변동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것은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변 환경이 좀 변하면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것만 공부하자. 다 같이 떨어져도 같은 주식이 아니다. 다 같이 빠지는 중에서도 반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잡아낸다고 봐야죠. 이런 건 정말 촉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 위에 뭔가 이런 것. 2018년도 전 세계 주가가 한번 빠지니까 우리나라 양대축이 빠져버렸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부분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됐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2019년 실적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락했던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죠. 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아직 본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주식수는 많아졌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주식의 액면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예컨대 액면 가격이 5,000원짜리를 한 주에 2,500원짜리로 두 주로 만드는 경우다. 시장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울 때 행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인한
주식 저평가이다. 두 번째,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점의 주식 투자 가이드 책은 미국식 주식 상황을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졌어요. 허나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전문가 모임을 찾아다니는데요.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장기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고점 부분에서 과열을 위한 탐욕이 생기고 바닥 부분에서 공포를 위한 투매가 부르곤 하는데 투자가 심리를 반대로 바꾸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박스권, 주식 가격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벗어나지 않고 않은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다. 99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잘 되더라도 얘기를 하셨죠. 어째서죠? 그때 폭락하는 시장에서는 저는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주식을 보유하면 손해니까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주식은 뭘까? 시장을 눈여겨봤더니 보이더라고요. 그때 IT가 대세였는데 IT 기업이 줄줄이 폭락하는 가운데 어떤 기업은 반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반등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산삼을 캐러 산에 갔는데 앞선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간 걸 뒷사람이 보는 경우 같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내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거꾸로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등할 때도 샀는데 사람들은 반등할 때 팔았어요. 계속 떨어지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저는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사고 고가에서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끝도 없이 추락할 거라고 보고 얼른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가 빠지는 것만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미 사놓은 주식 가격이 빠지니까 불편하다고요? 사놓은 걸 물릴 수도 있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도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물린다. 손실 중에 매수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호가창에서도 계속 매도는 늘고 매수는 줄어요. 물량이 계속 쌓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도는 계속 늘고 매수는 줄어요. 매도가 계속 쌓이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곧 자기 주식을 서둘러서 손절해 버리거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버티다가 이크하고 손절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 교수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좋은 주식은 반드시 반등한다. 마음이 불편해서 매도한 투자자는 그 주식을 반등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또 떨어질 텐데 뭐래. 오늘 좀 더 가네. 내일 또 떨어질 텐데. 저것 봐. 매수 세력이 밀렸어. 오늘은 매도 세력이 약해지면서 매수 세력이 강해지니까 계속 올라가네. 가는 게 간다더니 진짜 가나보다. 덜컥 사고 만다. 허나 한 교수는 이미 손을 턴 후이다. 급락장에서나 하락장이 진행될 때 그때가 고점이다. 반등이 작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주가가 내려갈 때 마음이 불편해서 팔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마음이 편해서 샀다. 저는 주가가 바닥일 때 불편한 마음으로 사서 마음이 편할 때 팔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상황도 똑같은데 판단은 이렇게 다르다. 이 작전은 단타에도 적용되고 연간 기준에서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당일 매매, 데이트레이드는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만화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쓰는 것이 그냥 보고서 쓰듯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피가 마릅니다. 만화도 마찬가지죠. 잘 그리면 인기가 좋아져서 원고료가 오르고 잘못 그리면 인기가 떨어져서 원고료가 줄까. 매매할 때 계속 극도의 정신력을 사용하면 몸과 심장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한금술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하락장에서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상승장에서 매매했다. 상승장에는 맞는 매매 방법을 연구했고 지금은 전체 시장에 관련된 매매 방법을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시장 구조가 다르니까 워렌 버핏식 장기 보유식은 그것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전체와 관련해서 국내의 정치 경제 변화를 체크하고 국내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을 눈여겨본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주도형이어서 미국, 중국과 같은 경제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참고한다. 박스권 하단에서 성장하는 산업의 주식을 여러 사두면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하는구나. 소문에는 100억을 운영하신다고. 그리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인기 테마주 발생, 확장, 축소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주가의 수급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억 맞습니까? 그런데 염두에 두고 인기 테마주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교체되지만 주가나 수급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료와 함께 거래량 변동성, 추세, 패턴과 같은 것들로 변화를 판단하죠. 2000년대 IT가 떴다면 그 위에는 바이오, 헬스, 케어가 떴고요. 100억을 운영하시는 거 맞냐고요? 최근에는 4차 산업 쪽입니다.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크질 않더라고요. 얘기하기 싫으신 건가? 나도 그 정도로 눈치는 있다고. 규모, 제도, 미비 등의 문제로 제품 서비스 시장을 확대되지 않았고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기술이 있다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 맞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를 합니다. 장이 안 좋고 좋은 쪽을 몰아넣나요? 빼거나 장이 안 좋으면 좋은 쪽으로 몰아넣나요? 빼나요? 뺍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 노사 갈등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각되면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더라고요. 하반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었고요. 우리 수출입이 중국 의존도에 높은데 걱정입니다. 고래 싸움에 생증 터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싹 빼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2400 되었습니다. 곧바로 2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중장기 종목은 손실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익도 크질 않았어요. 지금은 주식시장의 전반의 비전이 아직 불분명하여 중장기 투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시행착오는 줄이고 무모한 매매는 하지 말라고. 주식 서적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언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믿을 데가 없는 거네요. 현재의 경기 판단 지표 중에서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것이 있는데 두 지표가 동시에 10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기사를 보면 고용이 잘 되고 있으니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기사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니까 덜컥 주식을 삽니다. 국내 증시에 박스권이 있지 않고 성장하는 산업이 많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 주요 정치 상황이나 경제 정책을 챙겨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여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중국, 일본, 미국을 들여다 보시나요? 지금까지 투자해오신 얘기를 들어보면 큰 얘기는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안 하니까요. 간단하게 소수의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기마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얻는 우량주들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들처럼 이걸 잘 선정해 가지고 국내 여건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다.
국내외 여건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다. 제비집, 꽃뱀집, 날살려집, 장모집. 상황이 바뀌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골라놓은 주식 하나만 산다. 어느 정도 오른 뒤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고 판단되면 판다. 그 기업의 주가가 또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또 반등이 시작될 때 산다. 우량주를 택하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에 맞춰 계속 사고 판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도 큽니다. 따라하고 싶은 매매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주가가 어떠한 이유에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까? 추종 매수세의 움직임이나 변동성 그리고 추세 판단의 매도 타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기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기 매매를 성공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주식을 샀을 때 본능적으로 빨리 팔아야 해 라고 압박을 느껴야 합니다. 단기 매매는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심장과 머리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매수 뒤 얼마 안 돼 주식을 바로 팔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성격이 불같아 보인다. 성격이 불같아 보인다. 매매가 시작되면 바로 매수와 매도가 끝난다. 순실벽을 넘어 큰 수익을 내고자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 단기간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 덕분에 강한 정신력으로 그 상황을 넘는 방법을 빨리 키우친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이 남들보다 빨라진다. 적을 보고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태의 정신이 필요하다. 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최대 약점은 실수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원금복구를 위해서 여기저기 마구 들이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제 능력입니다. 급하면서도 절제한 성격은 큰 투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런 유형은 실제로 주변에 여럿 있어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히 구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단기 투자자들의 자질은 급해야만 하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하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성을 잃으며 내동 매매자가 되고 결과는 고점 매수하여 저점에 매도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 강습을 하는 데 가면 분봉 차트 보거나 외국인 매수 스타일을 읽기를 가르치는데 이런 기술은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써먹어 볼까 하는 미적분 수준의 투자 기술은 자기 분노에 대한 조절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평평한 길이지. 나의 실수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장의 변수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크게 벌어야 할 때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밥 먹어.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때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분노를 누가 빨리 조절해서 원금 보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만 살 거 아님. 쬐게 묶어두자. 주식형 인간은 일정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시절마다 수익을 얻는 여러가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추세매매, 종가 홀딩 매매, 테마주 따라잡기, 스윙도. 그때 이랬고 지금은 이랬다. 슬슬 판이 보인다. 지금부터는 주식판의 돈이 전부 내 거다. 수익이 쭉쭉 오르는구나. 이 방법이 왜 안 통하지?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원칙을 무시하고 몰빵합니다. 이럴 리 없다. 틀림없이 반전한다. 따강 한탕에 만회하려다가 3개월 벌어들였던 수익을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판단이 흐려져서 거꾸로 매매를 합니다. 조금 들어야 할 종목을 많이 들어가고 사지 말아야 할 구간에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구간에 판다. 상실감에 의한 분노이다. 10m만 가면 저 샀으면 내 거다. 꼴깍꼴깍. 몇천억을 몇억으로 벌어들일 몇천억에서 몇억을 벌어들인 모든 단기 투자자가 망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편 수십억을 들여 까딱없이
벌었던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여태껏 획득한 기술로 시장을 잘 대응하고 자금을 잘 관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익의 전과 같지 않음을 느낀다. 시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완만한 곡선을 유지합니다. 한 번의 기술을 습득하면 몇 달 혹은 1년은 공부를 안 해도 매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자의 기술은 강한 집중력으로 정해진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임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오래 간다. 뭐지? 그래서 공부를 괴리하다 보면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수익이 안 나면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데 벌었다고 한 잔, 손해봤다고 한 잔, 공부를 장시간 안 했으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분석력도 잘 안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던 사람인데 이거 기분 나쁜데? 한번 해보자. 짜르르. 이때 상실감이 아니다. 분노다. 열고 문 열어. 시장이 좋으면 열고 통할 때가 있지만 시장이 나쁘면 안 통합니다. 자꾸 문 열어. 열고 할 돈이 없네. 휙. 안녕히 가세요. 분노 조절장애. 휙.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분봉 차트와 같은 자료 분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작게 현재가 창에서 매수, 매도, 잔량 변화, 체결 변화를 크게 과거의 인기 테마주와 공통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과 종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정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다 들어있다. 분봉 차트, 분단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봉 하나로 알기 쉽게 나타낸 표. 자료를 분석하면 요술지팡이 흐르듯 돈 나와라 뚝딱 해서 수익을 낼 만한 대단한 기술이 나올 것 같지만 주식 투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요술 방망이는 절대 없다. 요술 방망이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야구 방망이 파는 데예요. 분노하는 상황은 이해됩니다. 성질하지 않아서 단순 몰빵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교회 문턱도 너무 작아. 그런데 손절폭을 정해놔도 손절을 안 한다. 여태까지 힘겹게 벌었는데 어떻게 던져? 금방 만회할 거야. 대강 종목 분석만 파악하고 난 뒤 매매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절폭을 정해놓고 손절만 잘했으면 큰 손해는 안 본다. 투자자들이 망하는 주된 이유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시장에 들어가지만 이번엔 집한 돈으로 덤빈다. 나는 지고 못 살아. 여보 어딜 이번에 손절을 칼같이 지키겠다. 턱. 그러나 첫 번째 손절 못한 사람이 두 번째 손절할까? 난 지킨다고. 앞이 보이는데 돌아갈 수 없다. 징검다리여 돌을 딛고 물을 건너면 꽃밭이다. 살짝 건너 뛰어가기만 하면 된다. 돌이 왜 가라앉지? 적당히 하고 말아야 했다.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매수와 매도를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사고 많이 빠졌을 때 판다. 망하는 지름길. 탐욕의 순간에 매수하고 공포의 순간에 손절한다. 유명한 격언이죠. 당일 매매의 탐욕 구간은 수초, 수분 안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며 매도에 의미가 있는 큰 물량이 도입하였을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장기 박스권 상단의 탐욕 구간은 언론이 대박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사가 자주 노출될 때 나타난다.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면 일부가 자연스럽게 합류한다. 망하는 단기 매매는 두 종류가 있다. 탐욕 구간에서 매수한 주식은 순간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하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결국 공포 구간인 바닥에서 손절매하여 손실을 확정한다. 반대로 바닥에서 매도세의 공포 분위기에 눌려 매수를 주저하다가 주가가 타격 구간으로 들어설 때 과감하게 매수한다. 거꾸로 매매의 단진이다. 아마추어 매도 시점, 선수들의 매수 시점, 최고점, 아마추어 매수 시점, 선수의 매도 시점. 아하,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네. 주식 투자는 고도의 심리 게임이다. 변동성을 앞에 두고 매매하다 보니까 많은 변수를 생각한다. 매수, 손절, 보유, 열어, 기다려, 일부 매도, 물타기, 우와. 바로 가나, 오르고 가나, 수익만 내면 돼. 흥분하면 보이는 게 없다. 본능이다. 단기 투자자는 내동 매매 위에도 중요한 순간에 전화나 택배, 방문, 컴퓨터 에러 등 잠시 한눈을 팔다가 눈여겨볼 종목의 급등을 놓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화가 나서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과거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말다툼하고 나면 매매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거꾸로 매매를 자주 하곤 했다. 수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상승 추세 중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온다. 흥분하면 조급해져 순간 가는 종목만 보인다. 파 하방만 제때 맞추면 돼. 더 많이 갈 종목, 순식간에 수익이 많이 낼 종목, 한방 그러나 인생에 한 방은 없다. 순간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종목을 찾는 것은 상승할 만한 종목 주가를 기다리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가가 바닥에서 내려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흥분해서 여유가 없다. 이달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본전 생각도 난다. 수익률 대회를 보니 비슷한 원금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비교된다. 결국 단기 투자자라면 특히 흥분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오기를 부리서도 안 된다. 더더욱 죄 없는 컴퓨터 화면을 나무래서도 안 된다. 그래봐야 결과는 뻔하다. 손실이 계속되면 그때 설상가상으로 손실 복구가 안 됩니다. 단기 투자자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손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으니 적게 손실 봤을 때 도망가는 것이 최고겠죠. 시장 갈 때는 실수해도 금방 만회합니다. 시장이 갈 때는 실수를 해도 금방 만회할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자기 본능과 역행한다. 옛날 주식시장에서 학생, 주부, 군인 이런 계층이 나타나면 고점이라고 합니다. 주식하면 돈 번데 적금 깨서 해볼까? 갑을 해주세요. 지금은 늦지 않았대. 안심되니까 나도 돈 벌 것 같으니까 쌈짓돈까지 꺼내서 덤벼든다. 그러나 물새는 바가지다. 사람들은 국내에 큰 사건이 벌어져 주가가 폭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망가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그럴 일은 없다. 이럴 때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이전에는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주가의 하락은 크고 반등은 조금이다.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싸 보였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 매수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에서 제대로 매매를 해도 수익이 적은 구간에서 버틸 준비가 안 된 투자자는 거꾸로 매매로 큰 실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시가 빠질 때 악재의 회수가 바닥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만큼 매매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 이유와 당일 매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락장이라도 매매가 가능한 반면에 시장 분위기가 휩쓸려 갈팡지가 질팡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매매는 불가능하죠. 시장이 분석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매일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도 누구라도 매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분석을 많이 해야겠네요.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거죠. 가끔 불편한 일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건강이요. 요즘 기사에 간간히 유사 투자 잠은 피해 사례가 나오곤 합니다. 주로 과장 광고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50대, 60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 추천에 얽매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 미국 주식시장이 10% 정도만 상승한 국내 증시에 미국 서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매매 기술의 부족 등 투자에 실패한 후 자포자기에서 방송 전문가나 과대 광고를 그대로 믿고 원금 회복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